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홀로 부동산 등기 오늘 제 1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까요? 첫 번째 개념과 신청이 나왔죠.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요. 등기 원인은 상속입니다. 상속. 이제 상속일 수도 있고 그냥 공동 상속일 때는 이제 상속이고요. 또 뭐 협의 상속 이렇게 등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 본 사람. 이때 상속받는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은요, 이러한 상속 자체는 우리는 민법상 포괄승계라는 말을 씁니다. 포괄승계.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까지도 포괄승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이 자산이 10억인데 그 피상속인의 부채가 20억이라면 빚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산이라는 것은 재화나 채권이 자산이고 부채라고 하는 건 타인에게 갚아야 될 돈이 부채인데,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을 포기해야 되겠죠. 이 상속 포기는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정 상속 승인입니다. 한정 상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자산은 10억인데 부채가 얼마인지 몰라요. 부채를 변제하고도 재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부채를 변제하겠다, 상속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 상속 승인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가정법원에다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도 하나의 취득이거든요. 무상승계 취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죠?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등기는요, 상속은요, 등기를 요하지 않은 법률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상속 등기를 해야만이 타인에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상속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상속의 개념이 나왔죠.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의 법률관계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 거기 책에 나왔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상속이 있죠. 상속.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거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 했다. 공동상속이 되겠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도 역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공동상속이 하지 않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그래서 등기 원인이 그냥 상속인 경우가 있고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렇게 등기 원인입니다. 이게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그냥 일반 등기 원인이 상속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은, 이 위의 상속은 공동상속이 되겠죠? 그렇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그냥 상속입니다. 그런데 등기 원인을 보게 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친께서 사망했는데 배우자는 부친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어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에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해서 배우자는 부동산을 갖고, 장남은 피상속인의 예금을 갖고, 차남은 피상속인의 주식을 갖고, 그러니까 피상속인 재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협의에 의한 상속이다, 이런 얘기죠. 공동상속이 아니라 이것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 나왔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 상속법에 나오죠. 민법 1013조에 나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거의 단독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에게는 아파트를 주고, 그 다음에 큰아들에게는 상가를 주고, 작은아들에게는 토지를 주고, 삼남에게는 주식을 주고, 뭐 이렇게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바로 보다 단독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공동상속이면 공동, 그리고 협의분할 상속이면 그냥 협의분할 상속, 이렇게 등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하는 거죠. 상속인.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인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상속인은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상속받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그죠? 상속을 하는 자지요. 상속하는 자. 피상속인은 상속하는 자. 여러분들 동영상 볼 때는요, 제 말이 늦으면 1.2나 1.4로 오시면 학습을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이죠, 상속인은 이건 누구냐? 이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112쪽에 보면 세 번째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때 누굽니까?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요,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든 배우자는 0.5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자는 지분이 1.5가 되는 겁니다. 1.5. 그러면 만약에 장남 지분 1, 차남도 1이 됩니다. 그리고 장녀도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 거기 책에는 모친 및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배우자가 1.5를 갖게 되고 장남, 차남 1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5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4.5분의 1.5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4.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있으니까 통분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2로. 그럼 얼마입니까? 9분의 3이 되겠고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셋이라면 거기 또 설명을 드렸듯이 배우자는 1.5, 자녀 1이니까 배우자는 4.5분의 1.5,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9분의 3이 되겠고 장남, 차남, 장녀들은 9분의 2씩 상속 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이제 공유자가 되겠죠. 지분권자니까 공유자, 배우자는 9분의 3.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다 9분의 2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기 112쪽에 보니까 협의분할과 상속등기 신청 여부에서 사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있습니다. 5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1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삼남매에게 토지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삼남매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요. 막내 동생이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방불명이 되었으면 등기하려면은 실종 선고를 먼저 받아야만이 협의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방불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야만이 협의분할을 할 수가 있다. 상속등기 신청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5가지 사항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겨보실까요? 114쪽에 양식 나와 있고요. 116쪽 보시기 바랍니다. 116쪽 보시게 되면 등기 원인도 상속이 있고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116쪽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인데 상속입니다. 상속. 자, 1번 부동산 표시는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띄워보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1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토지죠. 대 300제곱미터. 2번은 건물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도로명 주소 나왔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100제곱미터 2층도 1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표시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적으면 되고요. 2번입니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5월 1일 날짜는 2013년 5월 1일이고요. 등기 원인은 상속이잖아요. 이때 상속은 뭡니까? 상속은 언제냐?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한다. 그
그리고 등기 목적은 뭘까요?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요, 거기 5번째 보니까 피상속인이라는 건 죽으신 분이죠. 망인입니다. 망. 이도령.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6번은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받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인. 여러분 만약에 거기 상속분 나와 있죠. 김복순, 이대영, 이갑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왔는데 상속분 지분이 왜 7분의 3인가요? 이런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얼마 같습니까? 1.5. 자녀가 둘일 때는 7분으로 나갑니다. 자녀가 거기 이대영, 자녀가 1, 그리고 이갑돌, 자녀가 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잖아요. 아까 자녀가 셋일 때는 9분의 3, 9분의 2였는데 자녀가 둘일 때는 부모는 7분의 3. 배우자가 보실까요? 이거 합쳐보세요. 얼마인가? 3.5가 되겠죠. 그럼 배우자는 3.5분의 1.5가 되겠고 또 3.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니까 2분의 2가 되겠죠. 7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2가 되니까 7분의 2. 그래서 등기관들이 이렇게 등기할 때 배우자는 김복수는 7분의 3. 거기 상속분 나와 있죠. 개인별 지분도 나와 있고 7분의 3. 자녀들은 7분의 2. 또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쪽에 보니까 7번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가 되었던 상속이 되었던 증여가 되었던 시가표준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요. 여러분 페이지 94쪽을 참고해 볼까요? 자, 94쪽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4쪽 보시게 되면 국민주택채권 그 사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증여와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입니다.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일 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8이 되겠고요. 기타 지역은 1000분의 14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일 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8, 기타 지역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42, 기타 지역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39를 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등기소에 그 등기하러 갈 때 그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속증여일 때 94쪽에 참고하셔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쓰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금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발행번호가 나오겠죠. 발행번호 쓰시면 됩니다. 거기 7번 보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얼마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번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취득세를 내겠죠. 취득세, 상속도 취득세를 냅니다. 상속도. 여러분 상속은요,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았다. 취득세가 얼마냐? 1000분의 23입니다. 2.3%. 아시겠죠? 농지 상속일 때는 취득세는 2.3%.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0.2% 냅니다. 그리고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0.06입니다. 그럼 합치면 2.56%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얼마, 농어촌 특별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 이외의 걸 상속받았다. 농지가 아닌 것을 상속받았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토지를 상속받았다.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다.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냐? 2.8%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0.2%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16입니다. 그럼 합치면 3.16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상속일 때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다. 취득세는 취득세 합쳐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2.56이 되겠고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받으면 3.16%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취득세 쓰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지방교육세 쓰시고요. 또 8번에 농어촌 특별세 쓰시고 9번에는 취득세 합계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한 건당 토지 수입 증지를 사는 겁니다. 수입 증지. 토지 15,000원, 건물 15,000원이니까 등기 신청 수수료는 수입 증지입니다. 수입 증지. 토지 한 필지당 15,000원. 건물 한 동당 한 채당 15,000원. 결과적으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신청 수수료 3만 원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납부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괄 납부 몇 건이냐? 토지 건물이니까 2건에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11번에는 뭐냐? 첨부 서면입니다. 등기신청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뭐냐?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띄죠. 그리고 기본증명서 한 통. 또 친양자를 입양했다면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위임장이 필요할 때는 위임장이 되겠죠. 위임장. 만약에 이제 법무사라든가 또는 상속인 중에 누군가를 위임해서 했다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그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취득세 냈다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 통,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한 통,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각각 한 통, 그리고 이건 상속이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재적등본 한 통. 그래서 2013년 5월 1일 12번이 이 신청인이죠. 배우자 김복순, 장남 이대영, 또 이갑돌 해가지고 신청인이 공동 신청인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면 되겠고요. 이 대리인은 누굽니까? 대리인은 법무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한다면 단독 신청하니까 대리인을 그 중에 뭐 김복순이가 대리인이 됐다. 그러면 김복순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쪽에 보시게 되면 등기신청 안내서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상속 쪽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인이 뭐 한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겁니다. 거기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기 목적은 3번 소유권 이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할 지분 적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체라고 한다면 1분의 1이 되겠죠. 뭐. 그리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이전받는 자 각자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7분의 3, 7분의 2, 9분의 3, 9분의 2. 만약에 자녀가 4명이면 11분의 3, 11분의 2가 되겠고요. 자녀가 5이면 13분의 3, 1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내게 되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정해집니다.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 8번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낸 거를 기재하면 되고요. 9번 단에는 세 합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토지 한 필지당 수입증지 15,000원, 건물 한 채당 15,0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121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일반 상속일 때 등기신청 서류 편철 순서가 나왔죠. 이 순서대로 여러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등기소에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는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냈다는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대리인 이임장, 그리고 사망했으니까 재적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그리고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가 없으면, 친양자 없으면 이거 필요 없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이런 순서로 편철해주면은 등기할 때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상속인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과 그리고 대습상속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제 17강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